벌써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동산 시장, 또 갭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어떤 곳이 있는지 원장님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아파트나 아니면 빌라, 다세대 전부 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4가지 정도 단계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4단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아파트는 4개가 있죠. 하나는 분양권 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신축 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갭 투자 시장 그리고 정비사업 시장 이렇게 완전히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중에서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요즘 갭 투자이죠. 갭 투자는 강남 지역에서 송파를 중심으로 강남 지역에서 많이 성행을 했다가 가격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매매가와 전세가격 차이가 이제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한 1억 남짓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곳을 찾다 보니까 강북에 소외된 지역, 이런 지역들로 좀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일명 이제 갭 메우기 혹은 키 높이 맞추기 뭐 이런 이름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지금 강북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은평구라든가 관악구라든가 영등포구 이런 쪽에 조금 노후된 아파트들,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들,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들 이런 데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고 좀 틀려요. 강북 같은 경우에는 오름폭이 좀 작을 수가 있습니다. 평당 뭐 5, 6천 가는 강북의 아파트는 용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거 강북 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나 그러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재 8월 현재는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들어가시면 또 꼭지를 잡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할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전세가율 저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강남 같은 경우에 매매가 갭 투자를 할 때 갭 투자 대상 아파트를 보면 과연 매매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제가 세워주는 원칙을 다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강남이든 송파든 원래 신축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40에서 50%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근데 갭 투자 아파트는 다 10년이 넘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20년 정도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의 전세가율은 예전에는 7, 80% 정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몇 프로 정도가 되냐면 대략 50에서 60%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매매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남 지역의 전세가율에 따른 매매가 상승의 저항선은 어디에 와 있느냐? 대략 50% 선에 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강남 지역에 가서 갭 투자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지금 50% 선에 와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강남 지역, 강남 4구를 봤을 때 강남 지역에 예를 들어서 매매가율이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이 지금 한 70% 선에 와 있다라고 하면 20%포인트 정도가 매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강남은 50% 정도가 지지선이라고 한다면 강북은 60%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 지역의 이제 저항폭, 지지폭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강남 지역에는요, 대략 50%거든요. 50%가 있고요. 지금 만약에 어느 강남의 아파트가 70%의 전세가율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50%와 70% 사이가 20%포인트가 차이가 나죠. 여기 곱하기 매매가 정도 하게 되면은요, 앞으로 올라갈 가격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강남에 10억이다. 지금 현재 전세가가 뭐 이런 데가 드뭅니다. 지금 전세가가 8억이다. 그럼 전세가율이 80%가 되겠죠. 그런데 강남의 저항선이 제가 보기에는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항선 50%요 차이가 한 30%포인트가 차이가 나요. 이 30%포인트를요, 매매가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아하, 앞으로 한 3억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3억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세가율이 40%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40% 밑으로 떨어졌을 때 과연 신축 아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용기가 있겠느냐? 제가 봐서는 시장의 심리상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남에 들어갈 때는요, 아하, 전세가율이 지금 60%다 그러면은 앞으로 10% 정도의 매매가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준을 삼아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북 지역은 대략 한 10%포인트 정도가 좀 낮습니다. 강북 지역의 저항선은요, 60% 정도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80% 정도 되더라. 갭 투자를 하러 관악구, 봉천동에 갔다. 그런데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가 전세가율이 80%더라. 그러면 얘는 앞으로 20% 정도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5억이다. 강북 지역을 그러니까 비강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매가가 5억이다. 전세가가 4억이다. 그럼 이제 1억 투자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현재 80%입니다. 저항률의 기준을 60%로 잡는다면 20%포인트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가 5억에 20%포인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대략 1억 정도는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북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50%가 된다. 그럼 추격 매수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에 있어서 이 사항을 좀 아시면은요. 어느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갭 메우기로 사람들이 어느 아파트를 선호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갭 투자 아파트에서 두 번째 여러분들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주 때가 있고 10년이 지날 때가 있고 20년 지나서 30년 지난다. 근데 30년에서 4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매매 가격은 올라가고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지게 되죠. 이거 왜냐하면 미래에 있을 입주권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의 입주권의 프리미엄을 끌고 오기 때문에 매매가가 이제 높은 것이고 전세가는 노후됐기 때문에 이제 낮게 흘러가는 것인데요. 한 30년 정도 됐는데 어떤 아파트가 30년 정도 됐으면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 60%가 높더라. 60%가 넘더라. 라고 하면은요. 그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세 수요로 상당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관심이 있고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는 사실상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대상인 30년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60%가 넘다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상복합 아파트의 투자에 굉장히 좀 거부감을 좀 가지고 계시거든요. 요즘에 중구나 종로구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작년 초에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갭 투자 강의를 하면서 종로나 아니면은 도심 쪽에 있는 그러한 아파트는 대부분 주상복합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대단지 그냥 일반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작년 초만 해도요. 90%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 지역의 갭 메우기가 끝나면 강북 지역으로 올라왔을 때 어디가 공략이 될 것인가? 바로 도심지에 있는 전세가율이 8, 90%가 넘는 아파트들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들어서면서요. 강남 지역의 갭 투자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그다음에 강북 쪽으로 올라가면서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심 쪽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현재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각 주요 역들 주변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갭 투자 오늘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갭 투자는요. 타이밍 싸움입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명확해야 돼요.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주변의 이주 수요로 인해서 전세가 굉장히 딸릴 때 그러기 한 6개월에서 1년 전 그러니까 이주하기 1년 전 정도의 갭 투자를 실행하는 것이 옳아요. 그리고 나중에 입주하기 1년 전 정도에 매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주와 입주 간의 사이에는 한 3년에서 3년 반 정도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갔다가 나오시지 않으면 실제로 입주할 때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아지죠. 지금 이제 송파 헬리오시티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입주량이 많아지게 되면은요.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전세 가격이 일단 안정이 돼요.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거나 떨어지게 되면 갭 투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는 타이밍 싸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2주가 시작되기 6개월에서 1년 전에 투자 시기를 잡아야 되고 입주가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입주가 시작되게 되면 입주량이 이렇게 많아져요. 예전보다. 왜냐하면 일반 분양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매도 시기는 입주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주하기 한 6개월에서 1년 전 정도에 매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타이밍을 지키지 못하면 상당히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 세입자들의 만기에 맞춰서 내 돈이 더 투자가 돼서 돌려주고 그 다음 임차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한 4가지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소액 갭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갭 투자 역시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셔야 한다라는 부분, 계산해야 할 부분들 꼼꼼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갭 투자 하시기 전에 언제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전화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47번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갭 투자하면 아파트만 투자해야 하는 겁니까? 라는 궁금증이 조금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또 전문가들께서 다세대 주택, 또 빌라도 투자처로 많이들 추천을 해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빌라 투자할 때는 어떤 점을 좀 챙겨봐야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임차인이나 매수인이나 다 선호를 하는 가장 첫 번째 안정적인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아파트의 하위 시장은 또 2번이 어디냐면은 바로 빌라입니다. 다세대 빌라 투자인데요. 다세대 빌라 투자를 할 때 사실은 봐야 하는 것들, 체크해야 될 사항들은 너무너무나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요, 중요한 사항 2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공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수요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는 빌라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도 많이, 대학생도 많이 살고 1인 가구도 많이 있고 해서 내가 원룸이나 투룸을 투자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 지역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시행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건축 허가를 내서 짓게 되면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재고 빌라가 가격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예전에 이게 공무원분들만 같이 돌려보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요새는 민간에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지역에 투자할 때 공급량이 너무 많지 않은가,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내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러한 사이트니까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행정 시스템 세움터라고 하는 데고요.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세움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세움터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뭐 천천히 보시고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요 위에 보면은 건축정보조회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건축정보조회에 들어가시면은요, 건축정보조회에 이제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예, 창이 이렇게 하나 뜨는데요. 여기에 보면 건축 허가가 어디가 났는가, 어디가 안 났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보여지게 되거든요. 잠시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 조건을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가 기간을, 그래서 내가 이제 2018년 8월 달에 빌라를 하나 사고 싶다, 다세대 주택 하나 사고 싶다라고 하면 그쪽 지역에 현재까지 작년부터 올해까지 얼마만한 건축 허가가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입주할 물량이 어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간을 여기 설정을 해줍니다. 요 달력을 누르면은요, 이제 기간을 설정하는 그런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017년 예를 들어 7월 말일부터 2018년 7월 초까지
검색 조건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분이라고 있습니다. 신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건축물의 용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도 있을 수도 있고 공동주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검색 조건을 우리가 뭘로 해야 되냐면 공동주택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는 공동주택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여기다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명을 넣어야, 대지 위치를 넣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기 조회하기를 누르면은요, 우리가 서초동 지역에 그간 얼마만큼의 건축 허가가 났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건축 허가 모양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색깔이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허가되고 신고된 거,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난 곳, 아직까지 착공은 들어가지 않고 건축 허가가 난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착공이 들어간 곳, 그러니까 건축허가 내고 보통 1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연장을 물론 1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노란색으로 착공 물량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 승인이 내는 게 있어요. 사용 승인은 이제 준공이 났다는 뜻입니다. 들어가 사람이 살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색깔로 이쪽 지역에 만약에 섹타를 이렇게 내가 정했다. 논현동이다라고 하면은 논현동을 이렇게 섹타를 정하면요.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상세 보기 클릭을 하면은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번지수도 나오고 그 번지수에 어떤 주택이 언제 허가를 받아서 언제 착공에 들어가서 언제 완공이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세대수가 몇 세대가 있고 층수는 몇 층이고 주차 대수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그러니까 이전이죠. 201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6, 적어도 2015년도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15, 2016, 2017, 2018년도에 이쪽 지역에 내가 관심 있어하고 살려고 하는 빌라가 위치한 그 주변 지역에 얼마만한 공급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급 측면이 아니고요. 이제 수요 측면인데 이 수요 측면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똑같이 검색 조건을 주시면 그쪽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고, 그리고 2인 가구, 3인 가구 가구 원수의 구조라든가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이 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급 사이트인 세움터와 그리고 수요를 볼 수 있는 상권 분석 사이트 이 두 개를 교집합을 만들고 오버랩을 시키면은요, 내가 빌라 투자, 소액 투자를 하는데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되는 것을 미리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